우리 대한민국의 노래 중에서 딱 두 노래만 합법적으로 부를 수 있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에서 오는 통일과 독도는 우리 땅. 예, 독도는 우리 땅은 한 6년 전부터 북한 당국이 허락을 했어요. 명곡 중에 명곡이니까 불러도 된다. 북한 사람들은요, 독도는 우리 땅 1절부터 3절까지 가사가 틀리지 않고 잘 불러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1절은 아는데 2, 3절 잘 모르더라고요, 가사 내용은. 마치 우리 애국가 1절만 맨날 불러갖고 2, 3절 잘 모르듯이.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일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에서는 통일. 자, 그러면 북한에 통일 노래가 몇 곡이 있을까요? 네, 9곡이 있어요. 누가 더 통일을 간절히 바랄까요? 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 답이 나왔어요. 북한이 더 간절히 통일을 원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과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통일이 지금도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한도 서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 북한도요,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퇴보라는 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멈춰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한국은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다? 네, 5번 변하지만 북한은 그냥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할 뿐입니다. 속도가 우리보다 좀 더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이 노래가 울리자 참가했던 외국 선수들이 함께 열정적인 호응을 해줬으며 몇 년 전에는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류 스타를 만들어냈던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스타일? 통일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스타일이라는 노래 누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노래가 두 곡이 되죠. 통일 노래가. 그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85% 받으면서 행정학 박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에 사신 분들이 북한학과나 정치외교학과를 많이 가는데 저는 행정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너무나 한국과 북한이 분단 70년 동안, 60년 이상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많은 행정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거 알고 내가 이걸 좀 배워갖고 빨리 북한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치외교학과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북한학과 연구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나는 아마 제가 행정학은 탈북민 중에서 처음으로 아마 시도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정말 어렵게 왔어요. 가족이 함께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왔는데요. 저희 남편은 탈북 가정에 몽골어에서 오다가 우리들이 한번 붙들렸댔습니다. 우리를 안양에 되어 있던 내몽고 유목민이 포상금을 노리고 우리를 신고하는 바람에 그만 붙들려서 만줄리 국제수용소에서 10개월이나 외국인들과 함께 중국법을 어긴 외국인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의 몸에서 저희 몸에서는 북한에서 갖고 떠났던 신분증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특히 저희 남편의 몸에서는 인민군 군관 신분증이 나왔어요. 그것도 미사일 사령부라고 해가지고 중국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그런 부대에서 근무했던 신분증이 나오니까 엄청난 신문과 고문을 남편이 받았어요. 밤낮으로. 그래서 남편이 그 고문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을 매질을 하면서 막 기절할 때까지 까무라칠 때까지 때리면서 그만 척추뼈 세 것을 부세워버려 놨어요. 그래서 남편은 척추막염 다발성 경화 장애로 한국까지 우리 가족이 살아서는 왔지만 저희 남편은 현재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한쪽 다리가 의족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 돼버린 남편 또 두 아이를 데리고 난 앞으로 여기서 뭘 해먹고 살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만약 미스거나 아가씨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시가면 그만이겠지만 또 일부 탈북민들은 여기서 와보니까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고 하니까 중국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중국 남편도 어떻게 할까? 등 돌리고 심지어 천륜까지 끊어버리면서 독하게 마음먹고 헐범이어야 내가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 시집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경에 따라서는 천륜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이 대다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쉬운 길만 가면 우리를 뭘로 보겠는가. 그리고 또 저희 남편, 우리 아이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노릇을 하리라. 그 많은 어깨의 짐을 내가 비록 작은 어깨지만 죽기 살기로 한번 맞서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쉽진 않았어요.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자격증을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해가지고 저는 3년이나 68만원의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았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도시가스 검 침원을 일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저는 저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야, 이나경, 너 영어야 여꼴로 살려고 그렇게 왔니? 너희 남편은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 병신 됐고, 두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건살라고 부모 형제 등지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조국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북한에서 그 화려했던 삶을 다 포기하고 이까지 온 것이 바로 이렇게 살라고 왔니? 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이고 이름으로 다 갈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약속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신분상승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가진 거 없고 기댈 거 없는 나한테 신분상승은 오직 한 가지 줄 뿐이었어요. 차선책은 없었어요. 최선만 있을 뿐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한국 인정하는 엘리트 대학에 내가 무조건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제가 41살에 고려대학교 들어갔는데 대부분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학사 2, 3학년 편입학부터 권유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말은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요. 북한보다 이렇게 악센트가 강하지 않지만 뼛속까지 자본주의였어요. 치열한 경쟁이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몇 가지 점수에서 학점을 이수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지름길로 갔어요. 단번에 석사로. 2학기부터는 성적장학금을 받았고 고려대학에서 제가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됩니다. 석사 논문을. 그러다가 학술 세미나 장소라든지 이런 많은 행사장에서 저희 발표와 토론 강의를 유익 있게 들으셨던 관심 있는 교수님께서 인제대학교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인제대학교는 100병원을 갖고 있고 서울권보다 수도권보다 이쪽 지방, 부산, 특히 부산이나 이 경상도가 워낙 큰 인물들을 배출하는 한 번 도와주면 진짜 대피까지 벗고 도와줄 만큼 여기는 확실한 데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박사과정 이쪽에서 하라. 예. 여기는 또 인제대학교 설립자가 6.25 때 1.45때 때 피난오신 분이 설립한 학교라서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튼튼한 장학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런 정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임 교수님이 추천서로 지금 85%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행정학 박사 공부를 제가 원하던 공부를 지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소개가 길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절대 저 혼자임이 아니라는 것. 정말 저를 위해 정말 부족한 저의 강의지만 항상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기도 덕분에 따뜻한 마음들이 합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꿈을 누구나 성공을 원해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의 기본 법칙이 있대요. 꿈을 잘 꿔야 된대요. 여러분 꿈! 이 꿈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꿈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며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숙명은 타고나고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남북의 운명, 이 분단의 이 운명은요 숙명이 아니었어요. 맞죠?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1,500년 전부터 역사책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란을 겪어야만 했죠. 그중 900여 해의 침략 역사 속에 78%가 중국 쪽 나라의 침략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리고 5%가 몽고의 침략, 그리고 나머지가 섬나라 오랑캐 침략. 하지만 그때마다 임금이나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닌 애국심이 불탔던 우리 한민족의 용맹과 열정과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남북의 통일 무조건 정치인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해봐서 알지만 축구공이나 농구공은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탄력을 받은 축구공을 우리가 공격수가 슉 하고 날릴 때 탄력을 받은 그 축구공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쉽게 잡혀요? 예, 물론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잡는 과정에 넘어지면서 예,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정도로 탄력을 받은 축구공은 무시무시한 내공을 갖고 있어요. 우리 남북의 통일도 이렇게 션파워적인 통일 탄력을 받을 때 썬파워적으로 통일이라는 데 꽂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고 미지근하게 통일 탄력을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뜨겁게 우리는 기도하고 이 통일 탄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세계적인 진짜 SM가도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꿈조차 꾸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통일에 대한 꿈이 이제 현실로 왔어요. 이제 꿈이 아니라 네, 행동으로 할 시대가 왔어요. 바로 이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바로 하나된 열정, 행동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좌우로 한반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대북 특사단이 1차로 평양 방문했고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2차로 대북 특사단이 또 평양을 갑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지금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얻어지긴 얻어지려나 봐요. 그죠?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죠? 엄청난 유동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 한반도라는 게. 자, 여러분, 무지개는요, 소나기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 햇빛이 들 때 무지개가 비칩니다. 맞죠? 한반도의 통일 무지개가 지금 폈는데요. 2017년에는 정말 전쟁의 검은 구름, 그것도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덮였는데 2018년부터는 평화의 무지개가 폈는데 저는 이 평화의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우리가 이 무지개를 타고 남북이 서로 오가는 이런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져라는 말 무슨 뜻이죠? 네, 맞아. 다 함께 가자! 어떤 통일?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보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북한에 대해서 가봅시다. 이런 건 북한이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건 정치가 아니니까. 예, 이건 사람 사는 데니까. 자, 북한의 평양 사람들은 외득이적이라고 부를 만큼 사실 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평양 시민들은 파키스탄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의 건설 노동자로 예, 내보내는 1순위예요. 지방 사람들은 안 내보내요, 잘. 그러니까 이번에는 러시아 갔다 왔는데 또 다음에는 파키스탄 갈 수 있고 평양 시민들은.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달러를 끌어올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아요, 평양 사람들은.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참 좋은데요, 웬만해서는. 자, 우리 올 여름 너무 더워서 맥주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데 캔 맥주를 북한은 뭐라고 부른다? 띠기 식통 맥주라고 불러요. 피자는 뭐라고 부른다? 피자. 예, 피자입니다. 피자. 여기 보이시죠? 자, 북한도 피자, 치킨,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문제는 노동자 월급 3,000원인데 콜라까지 세트로 540원이나 하는 저 햄버거를 사 먹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자 월급 3,000원이면 얼마나? 3,000 곱하기 87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4만원 정도 돼요. 예, 24만원을 갖고 한 달 살아야 되죠. 우리 남북은 지금 43배 정도 경제 차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상당히. 자, 여러분, 북한은 큰 도시들은 피자 배달되는데 피자를 피자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을 에스키모 또는 얼음 보숭이, 얼음 과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지나는데 우리 한국도 한때 에스키모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했다그래요. 네, 물어보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북한은 외화 상점에서 일본이나 중국 초콜릿만 먹었어요. 북한에 초콜릿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도 이런 초콜릿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상품 배척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매 운동. 지금 북한의 다 상품들은 중국보다 못하지만 국산 제품으로 바꾸는 우리 민족은 굉장히 그 민족적인 게 강하거든요. 남북은. 특히 북한이 더 자존심이 강합니다, 사실. 이런 면은 저는 높이 사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아무리 중국 상품이 아셔도 우리게 더 좋다면서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면서 김정은이 계속 지시를 해갖고 대부분이 지금 국산 제품 넣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 상품 배척. 자, 여러분, 작년부터 예, 단동 평양 고려항공 신노선이 개통됐는데 우리 한번 요 공항 소개해 볼게요. 왜? 여러분 인천공항이나 부산 예, 김해공항 가보시면 우리 얼마나 우리 항공 편항이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북한의 항공 편항을 요거 좀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 돼서. 우리는 비행기 예정 시간보다 훨씬 빨리 출발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난 강원도 탐방 비행길에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훌륭히 일떠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 멋진 항공역사를 꼭 화면에 담고 싶어 서울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예결성 있게 먼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칠보산 비행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훌륭한 항공 역사를 보다 진지하게 소개하고 싶고 이곳 일꾼부터 만나보기로 하였다. 해당 신문일꾼을 찾아 이곳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다음번 오랑행 정비 항로의 시간표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 국장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내 정비 항로에는 삼지연, 오랑, 선덕 국내 정비 항로가 있습니다. 오랑 정비 항로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조건에서 한 주에 2번, 선덕 정비 항로는 한 주에 1번.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랑 정기항로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4일 후에 화요일 날 오랑 정기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일 후에야 오랑행 비행기 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용하려는 평양 오랑행 비행기 시간까지 남아있는 5시간 동안에 이곳을 어느 정도 촬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 좀 많이 허접하죠? 한국 역사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동역자는 지금 이곳은 역사 2층인데 여행하는 서민들의 수속을 진행하는 수속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역사는 모두 3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포착홀이고 2층은 수속홀, 3층은 봉사망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여기는 역사의 1층인 도착홀이다. 지금 이것은 이제 도착할 요깃들을 마주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아직은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하고요. 여행을 하고요. 여기 3층에 기본 이제 아시아 요리 음식당이 보다시피 그 다음에 저기에 가면 유럽 요리 식당 이렇게 2개의 부류로 이제 갈라져 있단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유럽 어스나무 신발 상점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드레스 다 있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점점 날이 감에 따라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여기 본다만 이제 항공역사가 이제 새로 개건되면서 여기 와서 여기 이용하면서 이제 여기 사면 또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와서. 우역장은 우리에게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다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3층 봉사망이라고 하면서 여기 봉사기지에 대한 손님들의 반향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긍지 넘쳐 이야기하였다. 자, 여러분, 북한도 유니폼을 입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참고로 북한은 아까 보니까 공항에 맨 외국인들 뿐이죠. 보이나. 북한 주민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북한은 해외여행에 자유가 없어요. 남성은 북한에서 57 이상 돼야 해외여행 갈 수 있고요. 여자는 55 나이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해외여행 안 보낼까요? 이낙연이 저처럼 도망칠까봐 쉽게 말해서 탈북할까봐 남은 인생 여기서 허비하지 말고 저런 나라 가겠다 이렇게 할까봐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북한도 4D 영화관이 있어요. 3D 아바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영화관 관람표가 어떻다? 비쌀 뿐입니다. 자. 기원전 3000년에 단군은 북망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우고 그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영어 혼이를 오랜 세월 강국으로 이름 떨치던 당군 조선은 지배계급들의 세력 다툼으로 후조선, 불령, 우령, 진국 등 여러 소국들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변방에서는 외세 침입이 그칠 날이 없었다. 바로 이때 토분열과 동족 상쟁을 막고 되었던 당군 조선의 힘을 되찾아주고 결의 단합을 호소한 대모수라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주봉의 아버지였다. 자, 역사 만화 영화인데요. 여러분, 북한은 이 당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당군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군절, 우리나라 개천절 똑같아요. 날짜가 요일이. 이런 때는 매일 영화로 당군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보내고 있고요. 실제 북한은 당군 왕릉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 시조가 당군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또한 북한은 사극 열풍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사극, 북한도 사극이 있어요. 파란 많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의 운명을 피할 길 없었던 개월형. 마침내 자기 부모들의 진짜 원수가 누구이며 애국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니 오호라, 외적의 칼날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성죽 같은 굳은 절개와 애국의 짙은 향기를 민족사의 갈피에 새겨놓은 개월량의 희생적인 장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극 배우들이 입은 옷차림이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아니면 거의 같아요? 한민족이에요. 정말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북한은요, 우리나라 방과후 교실 비슷한 서조 활동 하는데 북한의 태권도 복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빨간색과 까만색이었는데 우리 한국이 7가지 태권도 띠가 있다는 거 알고 북한은 4가지 띠로 했어요. 자존심이 꼴랑 좀 있어갖고요. 7가지 하면 좋은데 4가지로 했어요. 자, 북한 만화영화를 아동영화라고 하는데요. 예. 아쉬운 점은 남북 공동 합작 뽀로로 상영 안 했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북한의 애니메이션이 사실 앞섰었습니다. 1987년 베를린에서 있었던 국제 아동영화 축전에서 과학 애니메이션 영리한 덩어리가 금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앞서요. 예, 북한에서는 우리가 앞선 것만큼은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뽀로로를 상영 안 해서 북한 주민들은 뽀로로를 모르는데요. 가끔씩 외국 만화 영화를 내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톰과 제리라고 내보낸 저 만화를 북한은 우둔한 고양이와 꽤 많은 생쥐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톰과 제리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갖고 만나면 야, 너희는 우둔한 고양이야. 무슨 꽤 많은 생쥐라고 했잖아. 그거 실제 톰과 제리거든. 하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랬나고 아마 놀랄 겁니다. 지난 1999년 춘천 국제 애니타운 페스티벌에서 북한 만화영화의 대표작인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영리한 너구리, 소년 장수 등이 최초로 공개된 이후 각종 영화제와 전시회에 북한 만화영화 다수가 출품되면서 일반인은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2001년에는 최초의 남북 공동제작 3D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빙가가 나왔고 그 후속편 뽀롱뽀롱 뽀로로도 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북 공동제작을 통해 만들어진 극장용 만화영화 왕후 심청도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 만화에서는 1위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요. 우리 만약 남북이 통일만 되면 애니메이션의 왕국으로 나는 도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991년 남북은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수학에서는 2이라고 배웠지만 2가 된다고 배웠지만 진흙덩이와 남의 진흙덩이를 합치면 내 거와 남의 걸 합치면 더 큰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우리 통일은 크고 강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명절 때나 또는 특별한 날 노는 날 유의장을 많이 갔죠. 아, 유의장이라고 하나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에버랜드라고 하나요? 예, 북한은 윤희장이라고 하는데 북한도 바이킹이 있어요. 북한의 바이킹은 거북선 모양으로 생겼어요. 바로 배구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롤러코스터는 우리 영어 쓰잖아요. 한국은 관성열차. 우리말 그대로 써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말 굉장히 많이 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하도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 에버랜드 북한 거다. 여러분, 참고로 북한은 지하철이 평양에만 있는데 수심 380m. 여기서 구르면 즉사예요. 밑에 쪽으로 보여요. 이렇게. 우리 한국 지하철보다 훨씬 깊어요. 왜 그렇게 깊이 만들었을까요? 예,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만약 비행기가 뜨면 전투 비행기가 뜨면 여기에 숨으려고 평양하더라고요. 자, 지하철에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한다고 하니까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파도 될 것 같아요. 실리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남북이 이제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많이 봤다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남북이 얼마나 닮았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퀴즈 문제 시간입니다.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 맞추기입니다. 힌트!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얼마든지 맞힐 수 있죠? 자, 뭐가 나와요? 계속 나가는 게. 맞아요. 그 노래 제목이 바로 김치깍두기 노래입니다. 이렇게 김치 좋아하고 깍두기 좋아하고 토장을 좋아하는 우리 한민족. 자, 북한에서는 라면을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꼬부랑 국수라고 했는데 라면은 일본 말입니다. 죽석국수라고 바뀝니다. 죽석국수. 예, 자, 이렇게 김정은 세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죽석국수로 바뀌고요. 자, 북한 사람들은 아리랑을 통해서 이량 아리랑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아리랑은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강원 아리랑, 영천 아리랑, 평안도 아리랑, 그냥 아리랑, 홀로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 밀양 아리랑 누가 딱 선창만 떼면 다 같이 호응해줄 줄 많고 굉장히 이 밀양 아리랑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고도 하죠. 자, 아리랑과 관련해서는 국악원에서 아리랑이 어떤 뜻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맞죠? 네, 아리랑을 살리는 데서 우리 국악원이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북한에는 벚꽃 축제 같은 거 할까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OX로 접근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탈북자인 저는요,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고 온 게 아니라 진실한 북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거예요. 자, 북한에는요, 김일성화 축제와 김정일화 축제를 하는데 벚꽃 축제와 진달래꽃 축제는 안 합니다. 철쭉꽃 축제는 없어요. 꽃 축제 하긴 해요. 자, 근데 평양에 간 사람이 꽃 축제 하더라. 자, 이게 좀 약간 보수적인 안보 쪽에서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증거하는 이 사람이 뭔 소리야? 거기가 무슨 벚꽃 축제 같은 거 한다고 그래? 싸우는 거야. 맞지? 그럴 때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꽃 축제를 하긴 하는데 김일성화 축제와 김정일화 축제는 있고 벚꽃 축제와 철쭉꽃 축제는 안 합니다. 해야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말해야 돼, 탈북자들이. 안 해요.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탈북자를 원한다? 엘리트적이고 샤프하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바로 센스쟁이 나 같은 탈북민이 강의를 하는 시대가 와야 돼. 방송도 해야 되고. 맞죠? 네. 그냥 나 꽃집으로 살다 불쌍한데 도와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도 안 하고 대가를 얻으려면 안 돼요. 나도 당연히 이렇게 울고 싶죠. 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약간 디지털 시대가 아니야. 맞죠? 네, 요즘은 완전히 복합 디지털 시대라고 했잖아요. 편의자동차는 휘파람입니다. 우리처럼 아반떼 소나타 만드는 모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크기는 크락시 울리면 뽀꾸, 뽀뽀꾸 이런 소리가 나와요. 빵빵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자, PC방도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 가르쳐라고 해요. 게임방은 오락관이라고 합니다. 영어 안 쓰죠. 자, 북한은 이 뇌물이 있어야 움직이는 부패 지시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167번을 200여 개 나라 중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북한의 장마당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책자에 장마당이 얼마나 많은지 소개했는데요. 자, 북한의 바코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2008년도부터.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도 백화점과 구경상점이란 것이 있지만 일부 고위층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농민시장, 즉 장마당이라는 곳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장마당은 어떤 곳이며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개인들의 경제 행위가 당국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북한에도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상인이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이 나와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해서 속칭 인민백화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장이 서는 날이면 시장 골목골목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장마당은 주민들이 텃밭이나 가내 부업으로 생산한 물품들을 매매하는 자연 발생적인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 장마당에서는 농산물을 주로 매매했는데 1980년대 들어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든 생활 필수품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장마당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식량과 생필품 등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자 장마당은 상설시장으로 발전하면서 그 숫자도 급증했다. 네, 여러분, 북한은요, 개인들이 국산보다 더 물건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바코드를 북한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코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예전에는 북한이 운행이 하나였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이제는 하병운행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병운행 이렇게 중국과 하병운행뿐 아니라 북한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들이 제품이 자기네가 좋아야 국산 제품을 누를 수 있다는 거 알고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북한이 국산 제품에 바코드를 받기 시작하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의 북한의 두 얼굴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멈추지 않고 변화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바로 대북제재 때 북한의 휘발유 값이 2배로 폭등했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에이즈 걱정을 하는 건 남이나 북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면 철쭉꽃과 진달래 만발한 꽃동산이 될 것 같고요. 북한 학생들이 우리 한국식 교복 스타일로 교복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어둡고 칙칙하고 촌스러운 중국이나 러시아식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들이 바꿨다는 거. 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의 통일 코리아를 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민족, 추석, 설날, 음력설, 단어 명절, 단어 아시죠? 단어. 춘향전인가 그 단어 명절 때 그네 타다가 이몽룡이 눈에 들었다는 춘향전 전설도 있죠. 다음 단군절. 이런 민족적인 명절은 남이나 북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알찬 나날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통일 탄력을 만들어내는 데서 우리 부산국학원 그리고 국학원이 통일의 선봉대 역할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